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관리자는 위에서 눌리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 우리 이제 교육 문제, 교육이 참 심각한데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없지만은 항상 우리가 창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사회에서 필요한 건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물론 그런 교육을 배우기도 사실 힘들지만은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죠? 16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갔더니 과장이 딱 있어요, 과장님이. 그쵸.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창의를 갖다가 위에서 그걸 끌어내려고 애쓰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저는 행복에서 제일 크게 적용하는 거는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처지를 안 알아줄 때, 그래서 제가 리더십의 행복이란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려주면 되는 거예요. 헤아려주려고 대화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만 털어놓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우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조직이 막혀 있죠. 그쵸? 근데 위아래로 막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좌우로도 막혀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 많은 시간을 갖다 보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한 8시간 직장 일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넘버1이고 직장은 넘버2예요. 우리나라는 직장이 넘버1이죠. 그죠?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많은 동료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거기서 진정된, 참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할 텐데. 그쵸? 근데 참된, 아까도 제가 여러 얘기했지만, 속 얘기를 안 해요. 그쵸? 겉도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나. 제 얘기에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했었던 이유에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큰 이유를 갖다가 소통으로 듭니다. 소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통했다. 우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은 no surprise. 네. 뭐냐 하면은 남들에게 이 서프라이즈가 놀래게 하는 거 있습니까? 네. 근데 회사에서는요, 기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그죠? 어떤 일은 이 시간까지 꼭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되렸으리 하는데 기다렸죠. 근데 한 달 후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소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본인은 이것이 안 되는지 알면은 안 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결책을 찾을 때인데 한 달 기다렸는데 끝에 와가지고 안 됐습니다. 야,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렇죠. 네. 저는 첫 번 기업을 했을 때 3억 원에 맞지 않습니까? 30명한테 멋진 신사가 셋이 오더니 이사회를 하재요. 난 이사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내 상사야. 이분들이 날 내보낼 수도 있고 내 월급 모든 걸 다 관할하는 분들이라고요. 내 상사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소통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본부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먼저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사할 때 난 이래서 이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납니까? 아니면은 미리 전화로나 만나가지고 각 이사들을 만나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난 이 사람을 꼭 내보내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내보내야지. 미리 다 언지를 받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이 날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서나 서프라이즈는 금물입니다. 네. 항상 계속 마음에 제일 상처가 받는 게 이거 내가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딴 데를 통해서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프라이즈는 정말 금물이다. 또 한 가지는 all hands meeting. all hands는 전손입니다. 제가 영어를 익혀서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 부속품 같이 느꼈죠? 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거기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전 회사에 기여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내가 여기 회사에서 어떠한 존재 가치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갔고, 그래서 저는 내가 쓰는 직원들한테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빅픽처를 주자. 예. 당신의 존재가 뭐며, 당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까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매 분기 전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 치렀네, 예? 승리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 직원을 마놓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렀고 거기에 어떤 부서에 누가 이걸 진짜 도와줘가지고 이런 전쟁을 치렀다. 앞으로 칠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고 거기엔 어떠한 그러한 복병이 있다. 해가면서 회사 일하는 걸 갖다가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네. 그러고 나면은 이 직원 하나하나가, 알잖아요.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 알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러면서 그게 동기부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다. 또 이제 그 애드헉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그걸 갖다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불이 나고, 저기도 불 나면 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게 개발부서다. 그럼 개발부서에서 거기만 속했으면 그 본부장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알아서 해결해주고 나한테 알려줘. 근데 이게 어떤 때는 2개, 3개 부서가 연결됩니다. 어떤 때는 영업, 개발, 생산. 근데 문제를 갖다가 알아서들 하려면 즉시 불이 안 꺼져요. 그럼 이제 저는 필요한 한 개 부서에서는 일개 직원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일 땐 과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